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읽는 사고력 혹은 듣는 사고력의 실제 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읽는 사고력이 혹은 듣는 사고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1학년 정도 수준의 동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듣는 뇌죠. 내가 읽어줬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글로 써서 아이에게 주면 아이는 읽는 사고력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읽어주시면 듣는 사고력이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어머니의 듣는 사고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1학년 정도 수준에다 한번 맞춰볼게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자, 들으셨잖아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순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잘 들으셨죠? 들은 내용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자, 내가 한 얘기만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셨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제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혹은 여러분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한번 제 그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요? 자, 보세요. 파란 4월 하늘. 네모 쳤죠. 파란 하늘. 흰 구름 몇 덩이라고 그랬어요? 2덩이. 혹시 여러분 3덩이 그리지 않았나요? 구름이 서너 덩이. 제가 흰 구름 3덩이 그랬나요? 2덩이 그랬나요? 흰 구름 2덩이예요. 여러분 시험은 왜 틀리는지 아세요? 내가 시험을요, 문제에다가 함정을 파는 건데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글쓴이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읽긴 읽었는데 함정을 파놓으면 빠지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킨 아이들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분명히 파란 알 흰 구름 2덩이를 글로 썼어, 읽었어요? 혹은 들었어요? 그러면 파란 알 흰 구름 2덩이를 그려야죠. 엄마 구름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어떻게 그려요? 둥둥. 아기 구름은 동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둥둥은 크고 높다. 동동은 작고 낮다. 자, 그리고 엄마 구름과 아기 구름을 왜 이렇게 나란히 붙였을까요?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왜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글 속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어떤 게 정다운 거냐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하고 둘이 정답게는 얘죠. 그렇잖아요. 얘는 옆집애잖아요. 안 정답잖아요. 얘는 몰래 뒤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다는 거죠. 파란 하늘, 흰 구름 2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시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그림만 집어넣어도 동시가 기억나지 않나요? 보세요. 파란 하늘, 흰 구름 2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동시 하나를 듣고 혹은 읽고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얘가 문제를 읽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함정에 빠져서 틀리는 아이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글 속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또 하나는 선생님이 칠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지, 혹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듣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독해력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꾸준히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좌뇌를 우뇌로 연결시키는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우뇌 학습이에요.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이건 좌뇌예요. 이걸 그림으로 연상시키는 게 우뇌예요. 그러면 동시에 한 편을 외우는 거는 좌뇌가 외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만큼 작은 용량만 가지고 외우고 또 좌뇌보다 40배 이상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꾸준히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는 책 한 권을 그림 하나로 요약해서 머리에 저장하는 그런 뇌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라고 말을 했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아셨으니까 제가 동시에 하나를 역시 수준은 1학년 수준에 맞춰서 해볼 테니 여러분 아이들 혹은 어머님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필하고 종이는 준비되셨죠? 자, 동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짧죠? 아주 쉽죠? 한 번 더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어떻게 떠 있다고 제가 말을 했을까요? 하늘의 별이 총총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몇 개 그려야 될까요? 어떤 아이는 2개를 그렸었어요. 왜 2개니? 그때 총총. 어떤 아이는 너무나 많이 그려놨어요. 그러면 꾸며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이 그리면 빽빽히가 되고 너무 적게 그리면 드문드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총이라고 하는 거는 빽빽히와 드문드문의 중간쯤 사이즈가 되게 그려야 되니 여러분은 몇 개를 그렸나 보세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여러분 아이가 그린 그림은 총총인지 드문드문인지 빽빽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 밑에는 나무들이라고 했어요. 산들 복수가 아니라 산 밑에요. 산은 한 개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산 밑에는 나무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1번, 나무를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 2번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3번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가로가 함정이에요. 여러분 1번은 이게 아니죠. 2번은 이게 가로가 아니죠. 3번 세로 가로 이렇게죠. 나무들이 최소한 2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어야 되죠.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자고 있다. 맨 아래 어디일까요? 여기가 맨 아래일까요? 여기가 맨 아래일까요? 여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준 동시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면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요거 맞으면 33점.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그렸으면 33점. 해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맨 아래에서 여기서 한다면 33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임자되는 단어, 문단 나누기 이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인법을 쓰면 의인화를 쓰게 되면 주인공이 셋이 나옵니다.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별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자, 너는 별이야. 내가 감독이야. 자, 너는 탤런트야. 배우야. 자, 넌 어디로 가야 돼? 네 위치가 빨리. 너 위치 어디야? 너는 위치가 어디야? 하늘이에요. 하늘의 위치가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 하늘에서 총총 빛내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 너는 나무야? 넌 어디로 가? 산 밑에. 너는 뭐 하고 있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저는 가로놓여 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잖아요. 세 번째, 넌 어디로 가? 누구야? 해. 넌 어디로 가야 돼? 너는 맨 아래. 너는 가서 뭐 하고 있어? 눈 감고 자요. 여기는 주인공이 3명이 나옵니다. 별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해가 나와요. 임자되는 단어가 셋이 나오고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글을 그림으로 옮겨 보면 그 아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요 6학년을 테스트해봐도 독해력이 약한 애들은 이런 그림을 못 그려요. 몇 번 훈련을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이들에게, 요즘엔 아이들이 바빠서 일기도 일주일에 1번 쓰고 2번 쓰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어렸을 적에는 일기를 어떻게 썼어요? 매일매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쳤어요. 왜 일기를 매일매일 안 쓰냐? 아이들이 점점점 옛날보다 바빠졌다는 거예요. 바빠져서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빼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됩니다. 일기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그림으로 옮겨보고, 이런 훈련이 아이들의 생각과 정확한 사고력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